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허리케인 샌디 영향으로 휴장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렇게 날씨 때문에 휴장한 건 12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허리케인 영향이 막강한 만큼 현재 동부 지역에서는 수만 명이 대피에 나선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시간으로 30일까지 휴장한 이후 오는 31일이 되어야 증시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허리케인 샌디가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또 국내 시장 어제 코스피 1900선 회복에 또다시 실패하는 모습이었죠. 코스닥 지수 500선이 무너지면서 2% 급락이 나왔고 원달러 환율도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장 핵심 키워드에서 오늘장 전략까지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뉴스들 확인하고 돌아오죠. 강동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가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지난 29일에 이어 30일에도 휴장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협의 끝에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직원들의 안전과 거래 혼선 등을 막기 위해 이틀 연속으로 거래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날씨 탓으로 인해 이틀 연속 거래를 중단한 것은 지난 1888년 3월 분리자드로 인해 뉴욕에 폭설이 쏟아진 이후 무려 1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뉴욕 거래소와 나스닥 측은 기상 상황이 허락될 경우 이르면 31일부터 주식시장 거래를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주식 선물 시장은 투자자들이 기업 실적 악화와 더불어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휴장한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허리케인은 유럽 증시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는 가운데 미국 북동부에 허리케인 샌디가 접근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다만 독일의 지난 7월 임금 인상률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의 9월 중 개인 소비가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지수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보험업종이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로이드뱅크 보험사인 캐들린 그룹이 2.5% 하락했습니다. 나라별로는 프랑스가 0.76%, 독일이 0.4%, 영국이 0.2% 내렸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9월 중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8% 증가하며 예상치를 0.6% 상회했습니다. 이는 전월 0.4%보다도 높은 수치로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재차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더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소비 지출 성장세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9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0.4% 상승해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개인 소득은 이 기간 중에 0.4% 증가해 시장에서 예상했던 0.4% 전망치에 부합했고 9월 중 저축률은 3.3%로 앞선 8월의 3.7%에서 0.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네, 이번엔 그리스 소식입니다. 그리스 국제채권단 대표 트로이카는 그리스 채무 조정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7사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트로이카는 지난 25일 유로존 재무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그리스에 빌려준 빚을 일부 탕감해주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스 채무에 대해 국가 차원의 탕감 논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는 2차 구제금융을 받으며 합의한 개혁안 가운데 60%밖에 이행하지 못했으며 20%는 그리스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20%는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트로이카 측의 분석입니다. 트로이카는 또 380억 원 유로 규모의 긴축 달성 시한을 기존 목표인 2014년에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럴 경우 그리스는 세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하 등 150개 추가 개혁을 이행해야 합니다. 한편 스페인은 스페인 총리가 당장 구제금융을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라오이 총리는 이날 몬티 총리와 회동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제한이 유로화에 대한 강력한 신임 투표 역할을 했다면서도 아직 자국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오이 총리는 만약에 이 제안이 스페인의 이해에 들어맞는다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이를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몬티 총리도 자국에 그런 도움이 필요하진 않지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조만간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각국의 예산에 개입할 권한을 가진 강력한 유럽연합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대선의 중대 변수로 꼽히는 실업 시험률이 선거 이후에 발표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이날 미국 연방기구들이 문을 닫은 데다
30일에도 업무를 재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정대로 실업률을 발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10월 고용지표는 사실상 버락 오바마 정부의 4년간의 경제 성과를 집대성한 최종 답안지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지난 9월과 같이 미국 실업률이 7%대로 낮아질 경우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 덕에 미국의 고용 사정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의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들이 실패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이번 대선에서 고용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고용지표 발표를 연기한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 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현지 시간 29일 휴장했던 뉴욕 증시가 30일까지 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허리케인의 괴물이라는 수식어까지 붙던데요. 언제쯤 정상 거래가 가능해질까요? 현재 발표는 수요일 정도면 네. 정상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장내 거래가 중지된다는 말씀을 어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나온 소식으로 전자 거래까지 중단을 시켰고 내일까지도 현재 뉴욕 증시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현재 중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상이 현재 변수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상 상태가 호전될 경우에는 31일에는 장을 열 수 있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시카고 상업거래소도 뉴욕 증시와 발맞춰서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는 공표가 나왔습니다. 재개 시기는 추후에 다시 공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이 내용도 다소 불확실성이 현재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이제 채권 시장은 오전까지만 열렸지만 거래는 다소 좀 한산한 그런 분위기였고요. 이렇게 이틀 연속 뉴욕 증시가 휴장에 들어간 것은 1888년 이후 처음이라 시장에 현재 참여하는 트레이더나 다른 그 투자가들도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과 다소 걱정스러운 입장이 같이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사실 미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중요한 주가 될 텐데요. 이번 허리케인 샌디 영향으로 부재자 투표도 중단이 됐고 또 주말쯤 예정돼 있었던 이 고용지표 발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노동부가 이제 입장이 정확히 현재 네. 명확하게 발표는 조금 딜레이가 되는 그런 흐름인데요. 부재자 투표도 그 주민들의 안전 때문에 투표를 이제 철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각 주마다 현재 나오고 있어서 부재자 투표도 현재 중단이 된 상태고요. 특히 동부 연안의 주요 거점 도시들이 현재 피해가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은행들도 많이 현재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항만의 하역이나 현재 항공기들은 올 스톱이 된 상태고 호텔 업계도 예약 취소에 목도하면서 상당히 현재 피해가 커진 그런 흐름입니다. 샌디 영향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하루에 1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고요. 뉴욕 시장은 이렇게 허리케인의 여파로 인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일시적인 충격에 그쳤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그 수순대로 진행될지가 상당히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유통업계는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이 실종될 수 있다는 걱정들이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노동부는 이번 주 말이죠. 10월 실업률 수치와 비농업 부문 수치가 현재 11월 6일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가능하면 원칙대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만 네. 각 주에서 올라오는
노동의 고용 지표를 집계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그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변수는 조금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는 휴장했지만 이날 예정됐던 경제 지표는 그대로 발표가 됐는데요. 9월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 모두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개인 소득은 부합했고요. 네.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그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은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3분기 GDP 경제 성장률 소비 지출 수치가 2%로 발표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9월 개인 소비 지출은 0.8% 증가한 수치로 전월 대비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0.6 정도 수치를 봤는데요. 이보다 조금 더 올라온 수치고요. 반면 개인 소득은 0.4%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개인 소득이 올라오는 부분은 역시 부동산 시장이 아주 어려운 국면에서 최근에 많이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런 점이 이제 개인들의 소비 심리를 좀 적극적으로 자극하는 소비 심리 개선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치로 보면 개인 소득의 증가율이 개인 소비 지출의 증가율보다는 현재 증가율 수치가 낮기 때문에 저축률이 떨어지면서 일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현재 소비 지출로 돌리는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현재 인플레 우려 걱정이 좀 없다는 점, 이런 점에서 연말 시즌에 따른 소비 증가세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 이탈리아 몬티 총리와 스페인 라우이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역시 이제 라우이 총리의 네. 스페인 구제금융의 시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두 정상이 마드리드에서 그 새벽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몬티 총리가 마드리드를 방문한 것은 꽤 오래간만인데요. 몬티 총리가 그 라우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라우이 총리가 정식으로 당분간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이를 두둔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몬티 총리는 당장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필요치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현재 같이 밝혔고요. 양국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보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두 정상의 만남은 상당히 화기애애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언제 신청하느냐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ECB나 쇼이블레 재무장관의 입장도 다소 현재 다른 상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ECB의 노보트니 위원은 스페인이 당분간 구제금융 신청을 조금 더 늦추고 그 국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한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ECB의 그 재정불량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이 OMT 프로그램의 그림자 수혜를 여전히 스페인 국채 금리에서는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중국 주요 국영은행들이 영국 시장에서 잠정적으로 철수를 선언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까다로운 영국 금융청의 네. 규제 때문에 그 중국의 주요 국영은행들이 런던 시장에서 현재 그 지점 설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런 그 규제 때문에 다소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국영은행들은 공상은행과 중국의 건설은행, 중국의 농업은행 등 여러 은행인데요. 영국의 금융청이 지점 설립은 불허하고 자회사 설립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대거 영국 시장의 진입을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 국영은행들은 같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면서 신규 진입하는 중국의 국영은행에 대해서 규제가 너무 강한 것이 아니냐라고 현재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그 국영은행이나 민간은행들이 영국 시장에 진입하는 부분을 환영하는 런던의 위안화 역의 허브 이런 쪽의 내용을 추진했지만 당분간 상당 기간 좀 표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끝으로 일본 소식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요. 자산 매입 규모를 10조 엔 규모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오늘 국내 증시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시라카 마사키 BOJ 총재가 네.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자산 매입 규모를 좀 늘릴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가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약 5조 엔에서 10조 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BOJ가 7,500엔의 경기 부양 카드까지 내놓았는데요. 현재 80조 엔의 자산 매입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이후에 BOJ의 스탠스가 매우 적극적으로 현재 변하고 있다는 점. 그렇지만 엔화가 기조적으로 안전통화의 가치를 가져가고 있어서 엔화 강세에 큰 변동 수치는 없겠지만 최근 양적 완화 이후 미국의 양적 완화 카드 이후에 홍콩의 홍콩 달러와 호주 달러, 그다음에 원화의 강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더라도 이런 환율 방어에는 다소 현재 부정적 기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글로벌 하디슈 인백스 투자 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 마감 상황과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는 1,900포인트 회복하나 싶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와 비슷한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등세가 거의 미미했죠.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제 제자리 걸음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 이런 수급의 공백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매수 주체가 없다라는 수급의 공백까지 느껴지는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전체적인 불안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이끌지 못하고 그리고 전체 글로벌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시장 그리고 중국까지도 어떤 경기 부양책을 강력하게 이제 내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이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어제 지수 때는 거의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을 받치는 형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연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사고 팔았나요? 네, 일단 외국인이 어제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어제 현대차와 이제 현대그룹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이 쓸어 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아차가 외국인이 가장 큰 폭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현대위아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등으로 매수 상위 순위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결국에는 어제 그 시장 흐름을 이렇게 견주어 보면 결국에는 기관이 샀던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다. 그리고 외국인이 샀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종목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적으로 외국인이 이제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LG 그리고 SK 하이닉스
NHN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순으로 매도 상위 종목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 호텔신라, 그리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현대제철 순으로 매도 상위 순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2% 급락하면서 어제 드디어 5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어제 코스닥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지금 뭐 코스피 시장보다 훨씬 더 이제 코스닥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는 뭐 이전부터 이제 그 540인가요? 고점을 찍고 나서 상당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불안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그런 우려들이 어제 뭐 500선을 이탈하는 결국에는 이제 심리적 1차 지지선이었던 500선이 무너지면서 조금 불안한 시장이 앞으로 이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도 상대적으로 뭐 코스피 시장보다는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뭐 120일선까지 상당히 뭐 거리감이 있었는데 뭐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121선까지 위협하는 뭐 그런 형국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20선을 지지 못하는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지를 못하게 되면 어느 정도 추세적인 하락도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뭐 어제 그나마 이제 특이할 만한 부분은 뭐 장 막판에 그 네. 기간의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됐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저가 매수로 과연 이제 해석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어떤 기관들이 이제 다시 매수세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조금 관찰할 포인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어제 코스피 쪽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현대차 그룹주와 LG 그룹주가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라는 점일 텐데요. 기아차는 6만 원 주가가 무너지기도 했지만 LG 디스플레이 뭐 장중에 9% 이상 급등세가 보이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현대차가 상당히 뭐 급락세를 보여주고 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는데 상대적으로 그 실적이 견조하다 뭐 이런 시장들의 평가에 힘입어서 뭐 주식회사 LG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뭐 이런 모습이 현대차 그룹주와 대조적으로 LG 그룹주가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인 뭐 시장 흐름, 지금까지 시장을 계속 받쳐주고 그리고 이끌었던 전차 군단 중에 이제 자동차 그룹주들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자동차가 무너지면 이제 대안주를 어떤 섹터로 찾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시장의 관심을 뭐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어제 부분 뭐 이제 실적 발표가 다 끝났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현대차는 어느 정도 그 기대치에 부합하는 어닝을 냈습니다만. 이제 기아차는 뭐 그런 실적에 못 미치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망 매물들이 어느 정도 계속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최근까지 그 관심을 못 받던 LG그룹주의 선방 뭐 이런 부분들은 네. 뭐 다시 이제 시장을 이끌고 갈 때 LG그룹주에도 조금 시장에 관심을 갖는 노력 뭐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의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제 코스닥 지수가 뭐 2달 만에 500선이 무너졌는데 과연 어느 업종이 좀 대표적으로 하락을 이끌었습니까? 네, 어제 거의 전 업종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뭐 전체적으로 2%가 넘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거의 전 업종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지만 특히나 이제 제조 그리고 유통 그리고 제약, 금속, 화학 뭐 이런 부분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약세가 조금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의 그 500선이 깨지면서 어떤 수급의 불안감 그리고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짐으로써 앞으로 추가 하락 뭐 이런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장중 뭐 연저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원화 강세가 이어질수록 국내 수출주에 좀 타격이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환율 흐름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그 어제 뭐 현대차 그룹 네. 뭐 이런 부분들이 하락했던 배경도 결국에 환율의 영향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이제 워낙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그 수출 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수출 기업들에 있어서는 어떤 어닝의 훼손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이 최근에 이제 계속 매도세로 그 우리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환율의 하락세 그리고 워낙 강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외국인은 환차익으로도 충분히 그 우리 시장에
주식을 사면서도 주식 수익률뿐만 아니라 이제 환차익으로도 충분히 수익률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100원이 깨지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매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제 추세적인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충분히 외국인은 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결국에는 어닝이 조금 훼손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뭐 자본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은 환차익으로도 충분히 시장에서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을 굳이 뭐 하락을 하더라도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더라도 그 수출 산업에 대한 뭐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들만 볼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면도 생각하시면서 환율을 보시는 관점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전망과 전략 좀 한 줄로 짧게 들어보도록 할 텐데 간밤 뉴욕 증시가 휴장했거든요. 네. 또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지금 뭐 해외 증시를 보니까요. 지금 네. 나스닥 뭐 선물이랑 S&P 선물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허리케인 뭐 샌디인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네. 미국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뭐 우리 시장도 나스닥 선물 비교했을 때는 한 뭐 10에서 한 15포인트 정도 하락세로 출발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불안한 심리 뭐 이런 시장의 불안한 뭐 상황 속에서 뭐 미국 시장에는 허리케인까지 오는 뭐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네. 철저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철저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특별한 모멘텀 없이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반면 코스닥 쪽 급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살펴볼 이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어제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보다가 네. 이러한 제목을 좀 봤는데요. 75만 원짜리 줄기세포 화장품이 나오기가 무섭게 완판이 되고 있다. 판매가 네. 되고 있다. 뭐 이러한 좀 기사를 봤습니다. 바로 이제 루비족이라고 하는 그런 소비 계층인데요. 40, 50대 여성 소비층을 얘기합니다. 외모를 가꾸는데 지출을 아끼지 않는 이러한 40, 50대 연령 여성층을 좀 얘기를 하는데요. 상당히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상당히 경기가 지금 안 좋다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또 이러한 쪽은 또 불황이 아닌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병에 뭐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 같은 경우 계속 완판이 되고 있고 뭐 수백만 원짜리 모피라든가 명품 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불티나게 좀 팔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화장품 관련 업체들의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내수 관련한 그러한 종목들, 코스맥스 같은 경우 상당히 뭐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여타의 화장품 업체들 좀 보면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뭐 설화수라는 그러한 크림 같은 경우도 하나에 한 65만 원짜리 그런 크림인데요. 계속 뭐 매달 전국에 한 1,000개만 한정 판매를 하고 있는데 6개월째 지금 계속 완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CJ 오쇼핑에서 선보인 캐비아 화장품 같은 경우도 30만 원대 제품인데 그 제품도 첫 방송에서 계속 완판이 되고 있지 2,000세트가 완판이 된 그러한 사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지난 15일 날이었죠. 내놓은 바로 이 LG 생활건강이라는 회사에서 75만 원짜리 줄기세포 화장품을 내놓게 선보이게 됐는데 이 제품도 보름도 안 돼서 다 팔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뭐 안티에이징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이 좀 가고 있고 또 이러한 또 그 소비 여력이 있는 그러한 그 부류들은 여전히 불황에서도 그러한 소비를 늦추지 않는 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LG 생활건강이라는 이 종목을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도 있지만 사업 부분을 좀 보자면 생활용품, 화장품 그리고 음료 부문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죠. 생활용품 부분에서는 1위 업체, 국내에서 1위 업체고요. 화장품 부문에서 2위, 음료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상당히 뭐 큰 기업인 대기업인데요. 일단 우리가 이 동사의 제품적인 부분을 보면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제품들입니다. 거의 생활용품에서는 보통 페리오치아, 뭐 엘라스틴, 그리고 자연퐁 뭐 이러한 제품들이 좀 있고요. 화장품에서는 이자녹스라든가 수료안이라든가 라크베르 이러한 제품들을 제조를 하고 있고 음료 분야에서는 뭐 코카콜라라든가 스프라이트, 뭐 환타, 파워에이드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제품들을 만드는 그러한 회사인데요. 상당히 우리 생활과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3분기 실적적인 부분을 보자면 매출액이 한 13% 이상 증가를 하게 되고 영업이익도 한 17% 정도
증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부문별로 봤을 때 화장품 쪽에서의 그런 매출 영업이익 성장이 상당히 가장 큰 부분이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요. 화장품 부분이 전사 성장의 어떤 근거가 좀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이라든가 음료 부분에서 어떤 외형 성장이 계속 더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이죠. 동사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보자면 매출액이 지금 현재 29분기 연속에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최고 실적,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1분기 연속에서 최고 실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최근에 이제 뭐 우려되는 사항으로서는 이런 뭐 할인점의 의무 휴일제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생활용품 판매 약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의 그 지속적인 성장을 봤을 때는 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생활용품 부분에서도 정부에서 물가관리 정책에 따른 이런 가격 억제책 이런 부분도 약간 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뭐 어느 한 기업이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리스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페이스샵이라는 이 동사의 그 자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지주의 자회사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러한 그 회사의 해외 점포 확대 이 부분이 3분기 해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부분에서의 성장성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시장의 상황이 상당히 또 불안한 이러한 구간에서 이러한 내수 소비 관련주 이런 쪽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일봉을 좀 보시면 뭐 계속 좀 상승 견조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가파른 상승은 보여주지 못하지만 완만하게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아주 완벽한 정배열 구간의 그러한 차트의 모습이고요. 주봉을 좀 확인해 보시면 아주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장기간 동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벽한 이런 정배열 구간의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성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의 흐름에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도 우리가 지금 최근에 매수 주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급이 부재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금의 매수가 계속 또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매수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 매수가는 65만 원에서 66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75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소절가는 이제 62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탈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러한 가격선 55만 원 선에서는 또 60만 원 이하에서는 또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LG 생활건강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코스피 힘이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1900선 회복 시도가 나오긴 했지만 어제 금요일장 종가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다시금 회복 가능성 있을까요? 네, 회복은 해줍니다. 네. 다만 다시 이탈하는 이런 상태가 좀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 단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중기는 뭐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고요. 단기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0선을 또 회복해 줄 겁니다. 다만 다시 한번 이탈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계속해서 당분간은 1900선 등락을 좀 반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겠는데요. 지난 10월 5일자로 보면은 이제 그때가 마지막으로 2000선이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러니까 26일이었죠. 그러니까 딱 3주 만에 이제 100포인트 정도 빠진 건데요. 그나마 지금 단기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1900선 회복을 시도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1900선이 그리울 때가 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겨우 보고를 끝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외국인들이 1,300억 매도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무려 4,000억이 넘어요. 자, 그런 수급 동향에서도 겨우 보합이라 그러면 만약에 프로그램이 매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빠졌겠죠. 무려 프로그램이 4,000억을 매수해 줬는데 그도 불구하고 1,300억 매도 나오니까 겨우 그냥 보합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초는 1900선 회복해주면서 조금씩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이런 구간이고요. 이번 주 후반에는 다시 한번 1900선 이탈하는 흐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는 반등한다 해도 크게 우리가 욕심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설프게 잘못 의원 관리하면요 정말 받아갔을 때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00만 원 있을 때 바닥에서 900만 원만 남아 있어도 얼마든지 본전되고 금방 돈 벌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줄어버리면 나중에 400%씩 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덤빌 때가 아니라는 거고요. 자, 잠깐 또 자막 보시겠는데요. 10월 5일 이후로 제가 이제 좀 전에 10월 5일을 설명드렸었는데 코스피하고 선물 매매 동향입니다. 개인하고 외국인 기관을 보시면요. 아주 확연합니다. 개인들은 뭐 양쪽 다 매수고요.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외국인은 이제 매도가 치열하죠.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 방향성이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물에서는 매수하고 뭐 선물에서 매도 이게 아니라 완벽하게 일치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10월 5일 이후에 선물 12월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거는 역시 이제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제가 10월 5일에 그랬거든요. 아마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10월 5일에 아침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 한 군데 모였습니다. 이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그 매수와 매도가 대결하면서 딱 모였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지금 쫙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코스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은요. 코스닥 일교차가 극대화가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드려보겠는데요. 아마 어제도 상당히 놀라셨을 겁니다. 그나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에서 끝났는데 코스닥은 너무 심하게 이제 출렁거리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미국 나스닥하고 키높이 맞추는 과정입니다. 미국 나스닥은 이미 120선이 깨졌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120선 안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했을 때 프로그램 매매 같은 어떤 그런 버팀목이 없어요. 물론 코스닥도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일교차가 코스피가 이제 1.08, 그게 약 19포인트였죠. 코스닥은 무려 3.0입니다. 만약에 코스피를 환산한다 그러면 무려 57포인트예요. 엄청난 일교차라고 봐야죠. 자,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심각하잖아요. 빨간색 120선은 아직 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그 가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나스닥을 의식하는 뭐라 할까요? 세력들의 어떤 선취 매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밀렸을 때 코스피처럼 프로그램에서 받쳐주는 게 없기 때문에 세력들이 던져버리면 그냥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 차트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억울할 것도 없어요.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이 미국의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는 이제 120선 안 깼거든요. 그런데 나스닥을 보면요. 깼습니다. 깼다가 다시 회복해주는 이런 양상인데 어쨌든 코스닥이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오늘 하루 정도는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1900 회복해주고요. 코스닥도 아마 반등이 시도가 되니까 오늘 단기 매매 또 만끽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주식 비중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코덱스 인버스 7,900원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주식 비중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1900선 미만에서 0에서 25, 그다음에 이상에서 이제 25에서 50 크게 이렇게 나눠드리겠고요. 박스권 등락을 이용한 매매는 이제 SNS 관련해서 한번 단기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들어가시면 사실 분할 매수를 하셔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거를 최초로 말한 게 7,500원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었냐면 지난 8월 중순이었거든요. 이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7,400원일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없는 사람은 절호의 기회다. 있는 사람은 추가하자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9월에 잡으신 분은 7,400원 밑에서 잡았고요. 추가하신 분들도 7,450원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홀딩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잡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7,900원에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7,700원. 이렇게 두 번 정도 분할 매수하시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 어차피 제가 잡으라 그럴 때 안 잡았던 분들은 뭐 높게 잡는 건 억울할 게 없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7,700원, 7,900원 정도면은 충분히 중기로 좀 수익이 날 수 있다.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700원 안 내려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내려오면은 잡아줘도 되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지수 반등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7,700원은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분할 매수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정권 교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외 여러모로 영향이 클 텐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궁금한데요. 예, 미국 정권 교체가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글로벌 경기와 정세의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11월 6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후보의 초접전으로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게다가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미국 재정절벽 위기나 경기 회복, 무역 외교 등 중국과의 전방위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는 이 중국의 상황도 국내 증시 영향을 주기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이틀 뒤인 8일 공산당 전국대회를 통해 시진핑 등 5세대 지도부가 등극합니다. 하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은데요. 지금까지 중국을 지탱해온 경제의 고속성장과 화평외교, 정치 시스템이 모두 한계를 드러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의 정당성을 부여했던 경제가 삐걱거리고 국내 정치 시스템 위기가 불거지는가 하면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정책을 내놓으면서 미국은 물론 동남아 등 주변 국가의 외교도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다가 정치와 경제, 외교 등 모든 방면에서 살아온 판을 걷는 형국입니다. 가닥에 권력을 넘겨받은 시진핑 정권이 경제, 외교, 정치적으로 어떤 노선을 펼지에 따라 글로벌 경기와 세계 정세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6일 돌연 발사가 취소됐던 나로호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재발사 시기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발사 예비 기간을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우리나라 첫 우주 발전체죠. 나로가 이르면 다음 달 9일 오후 4시 발사됩니다. 정확한 발사일은 지난 26일 발사 중단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2주의 예비일 기간인 다음 달 24일 이내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항공원은 29일 나로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당초 발사 예비일 내 발사는 무리하다고 보고 발사 예비기간을 다음 달 9일에서 24일로 다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국토해양부와 외교통상부 등을 거쳐 발사 일정을 30일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 등에 통보합니다. 국제기구 통보 문서에는 관례상 발사 예정일을 다음 달 9일로 하고 발사 예비일은 나머지 11일에서 24일로 표현됩니다. 발사 예정 시간은 오후 4시부터 6시 55분 사이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보험업계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매스컴상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경영 여건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삼성생명이 10년 만에 자체 경영 진단에서 주목되고 있다고 하죠. 보험사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이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대대적인 경영 진단에 나섭니다. 저금리로 보험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칼을 빼든 셈인데요. 삼성생명이 외부 컨설팅을 받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부터 글로벌 경영 컨설팅 업체 올리버 와이만을 통해 경영 진단을 받습니다. 약 100명이 투입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삼성생명은 상품과 영업, 마케팅, 해외 사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진단을 받게 됩니다. 삼성그룹은 그동안 크고 작은 내부 감사를 통해 삼성생명의 경영 전반을 살펴왔지만 이번처럼 외부 컨설팅 업체와 공동으로 대규모 컨설팅 진단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데요. 이번 진단이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에 따른 것이라 보험업계의 위기감도 높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이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다른 보험사의 경영쇄신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계는 올 하반기 기준금리가 2번 연속 하락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등 실물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자산운용에 불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 6월 국내 생명보험사의 영업이익률은 3.62%로 떨어졌고 상당수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4%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7월부터 머니마켓 랩 등 단기 상품의 투자 등급이 투자 대상이 신용등급 1에서 2등급의 우량 회사채나 기업 어음 등으로 제한된다라고 하죠. 자세한 내용 짚어봐 주시죠. 내년 7월부터 머니마켓 랩 등 단기 상품의 투자 대상이 신용등급 1, 2등급의 우량 회사채나 기업 어음 등으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MMW, 수시 입출 금식, 특정 금전 신탁 등 단기 자산 운용 상품의 투자 범위를
신용등급 1, 2등급의 채권이나 기업보험, 양도성, 예금성 등으로 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기 자산운용 상품은 머니마켓 펀드와 MMT, MMW 등으로 채권이나 어음, CD, CP 등 만기 6개월 이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MMF의 경우 신용등급 1, 2등급의 우량 투자처로 투자 범위를 제한했으나 MMT와 MMW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만기가 긴 상품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편입자산의 만기 한도를 3개월로 제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다음 달 중으로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할 계획인데요. 이후 시장 상황과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준 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 전해주시죠. 오후 4시 한국은행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합니다. 또 오전 9시에는 9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오전 8시 중앙청사에서는 국무회의가 열리고 금융감독원은 8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을 발표하고 대표 통장 근절 조감대책을 내놓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안철수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지며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오후 1시에는 삼성 SDI가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 뉴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오늘장 매수 가능한 종목까지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